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외식 인력 관리, 자, 뭐 명절이 끼고 또 10월 9일 또 한글날 끼고 해서 좀 강의가 많이 연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좀 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컨트롤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벌써 또 다음 주 시험이 됐는데, 자, 자, 힌트는 나중에 중간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시험 문제는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문제. 자, 시험 칠 때 미소 짓고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인적 자원의 주요 내용. 자, 인력의 확보 관리. 자, 뭐 확보 관리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서비스업, 식당 이거는 뭐다? 직원들의 뭐 서비스업이 서비스의 질이 가게에 뭘 좌우한다? 명운을 좌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자, 이런 필수 조건이다. 자, 제일 먼저 일단은 품질, 두 번째는 서비스. 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곳에 가보면 우리가 레스토랑 참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보면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자, 물어보면 그 직원들은 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왜? 자기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떻게 그 맛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겠지요. 설명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장님이 적어도 좀 설명은 해주고 걔네들한테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직원들한테 또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가 먼저 나오면 직원들 우선순위로 직원 우선으로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요. 맛도 먼저 보고 거기에 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보강해야 될 점이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그러면 굉장히 뭐가 될까요? 직원들의 사기가 업되겠죠. 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리테이션을 위해서 직원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맛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굉장히 감동스럽겠죠. 일명 내부 직원 만족이라고. 외부 직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부 직원이 만족되어야 어떻다? 밖에 있는 외부 직원들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는 행복한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예, 뒤로 넘어갔네. 자, 같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고 칠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하나의 예시문을 들어서 예제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식당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자 식당에 자기 가게에 잘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식당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만 자기가 즐기면 되지만 강제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게 3D에 포함되잖아요. 3D. 자, 어렵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직종에 포함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위험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다른 업종보다 조금은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손님들이 뭐 음식점에서 대할 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골든 룰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대를 한다든지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턴오버,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확률이 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발성과 자율성, 원리에 입각해서, 종업원들이 계획하고 통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종업원이지만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고객의 그걸 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기준 자체는 뭐다? 이것은 고객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딱 그 나를 위한 거는 뭐예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 내가 편하자고 고객에게 가져다 줘야 될 뭐 반찬을 덜 갖다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서빙을 뭐 제대로 안 한다든지 추가적인 서비스를 안 한다든지, 자, 그럼 나는 편하죠. 그런데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고객을 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만큼 뭐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고객이 뭐 와서, 자, 이 국이 식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자, 그러면 자기가 또 국을 만져보고, 자기가 또 먹어보고, 국 안 식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이 식었다면 다시 데워줘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게 맞다는 거. 고객은 항상 옳다. 그런 거. 자, 이해가 되세요? 1번. 자, 2번 뭐예요? 자, 2번. 다른 상황이 생기거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이에요? 1번이 뭐였죠? 고객은 항상 옳다. 자, 고객이 식었다 하면은 다시 1번으로. 내가 볼 때 아니다 하더라도 다시 1번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고객 말은 항상 옳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부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마인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로 대한다는 거. 자, 우리가 어디 가면 혼자 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그거 우리 거 아닌데요. 본인이 머리카락 뽑아서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오해나 아니면 뭘 할 수가 있다? 국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 선의의 원칙으로 고객의 말은 옳다고 생각하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추후에 고객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된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력 확보. 자, 인력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 자, 그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러시 타임 때 아주 바쁜 시간대에 충분히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에게 서비스나 품질이나 청결이나 이런 만족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직원들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하는 직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문제가 막 발생되는 게 뭐예요? 자, 고객들이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지, 못 먹고 기다린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뭐다? 우리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분석?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자, 교육은 잘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력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크리니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매장 자체가 우리의 레스토랑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자, 러스타임이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뭐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QSC를 가지고 파악하는 자,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인력 수요가 어떻게 될지 파악하는 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 주위에, 자, 매출이 계절별로 봤을 때, 자, 방학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 자,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된다? 방학이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까지는 매출이 1.5배에서 2배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유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가게가 어디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자, 바닷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은 아주 한가해요. 자,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된다? 감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름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이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지원을 요청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 퇴사한 사람들 아니면 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유대 관계를 해서 자 여름철에는 항상 이때쯤 일한다 해서 관리를 하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력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고 적어도 2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 사람을 뽑고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 친구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뭐 군대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학을 가야 된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2명, 3명이 그만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들에게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죠? 그럴 때는 항상 퇴사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지금 내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나의 퇴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회사 사정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사정하고 협의를 봐서 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 10월 15일인데 11월 30일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뭐 당장 막 그만두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당장 그만두면 누가 힘들어져요? 내 동료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나의 후임으로 내가 맡은 일들을 인수인계해주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직원들과 관계를 잘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자,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정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외식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인 부분, 좀 시간적인 부분, 왜? 체력적인 부분은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점심시간이다 이러면 점심 되기 전에 한두 시간 전부터 굉장히 바빠지고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단체 손님이다 이러면 또 막 준비를 해가면 갑자기 업무 강도가 높아지죠. 자, 그렇게 해가 1시간, 2시 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싹 다 빠져나가고 한가해지잖아요. 한가해지면 또 어때요? 그때 되면 또 뭐 브레이크 타임 요즘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자, 그럴 때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단체 손님 온다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놀 때 외식업은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하이링 할 때, 즉 사람을 뽑을 때 체력이 충분한지와 그런 시간대 근무가 가능한지. 주말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애가 어디에 가 있다, 학교에 가 있다, 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온다든지 그러면 주말에 근무를 못 한다면 서로 안 맞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도 서로 좀 협의가 잘 되어져야 된다.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먼저 지원자들의 그런 능력들도 살펴보고요.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비슷한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내 삼촌이 이제 뭐 어떤 가게를 한다, 국밥집을 한다면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또 친척이니까 같이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인력을 스카우트가 온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경력자를 모집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주방장이 또 나가게 되면, 턴오버가 되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10년, 20년 같이 일하면서 배워놓은 노하우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자, 내부 진급을 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도 쉽고 또 계속 일했던 곳에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 뭐 적응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인재 확보와 리테이션, 그리고 또 보유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인력 관리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인력 개발 관리는 어떻게 한다? 자, 인력 개발 관리는, 자, 확보주기, 자, 우리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적합한 직무를 찾고, 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 이런 효율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효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손발이 맞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박자가 어긋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서로 막 피곤해져요. 서로 막 신경, 곤두서고 서로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나는 이랬는데 니는 왜 못하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하고 잘 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서
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막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홀 담당, 서비스 담당이 그거 가지고 막 손님에게 가져다 주면서 뭐 불성실하게 가져다 줬을 때 이거 손님은 굉장히 그거 하겠죠. 어떻겠습니까? 느끼는 감정 자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 자체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맛있게 느껴지는 자 그러한 시스템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역량이 자 조직 개발을 통해서 또 경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미래 역량이 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력의 보상 관리. 자,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보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상들은 꼭 뭐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자신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정해 준다든지 칭찬을 해 준다든지 또 그다음에 뭐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 통해서 아주 서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나누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내재적인 거, 그 다음에 외재적인 거. 자, 외재적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자, 급여를 인상해 주는 거, 시간당 급여를 증가시켜 주는 거. 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몇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5종류. 자, 어떤 일, 자, 시켜야만 하는 사람,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시킨 것만 하는 사람, 자, 요즘 시킨 것만 하는 사람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 건지 추천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5가지 등급으로 보통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어도 자, excellent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outstanding은 아니더라도 자, excellent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추천하는 거. 제가 이거 실어도 될까요? 여기가 지저분한데 실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할 걸 추천하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쫙쫙쫙 둘러보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적어도 자기가 일을 추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인상을 시켜준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뭐,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국내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자, 그 다음에 뭐, 판매왕,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 그러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내재적 보상.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본인의 만족이 올라가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것.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력 개발에 한 줄을 더 넣어준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자, 기대감을 부여해 준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 사람이 턴오버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라 했어요? 자, 월급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1순위가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뭐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가 했는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챈다든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하고 떠나게 되는 자 그러한 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보상에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어떤 게 바람직하자면요. 인센티브, 외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그것보다는 이런 내재적 보상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